6.3 지방선거가 이제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지역이 늘고 있고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판세 등 각종 이슈를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전반적인 판세 분석을 먼저 해볼까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지방선거 시작하기 전에는 경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을 민주당이 이기는 그런 판세에서 그렇죠. 시작을 했거든요. 뭐 실제로 뭐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조차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국민의힘 모든 예비 후보들에게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 아니었습니까? 네. 하지만 현재는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 등 영남권은 물론이고요. 서울과 부산, 충청권도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점차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론조사를 보면 설명드릴 텐데요.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정원호 후보 42%, 오세훈 후보 36%로 6%포인트 차이로 정원호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이것은 오차 범위 이내입니다. 이게 오차 범위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인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7%포인트 이내면 오차 범위 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강원도의 경우도 이제 우상호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이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야는 막판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의 판세 분석을 보면 현재 판세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엿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서울과 부산, 대구와 울산, 그리고 경남과 전북까지 6곳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수가 막판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접전 지역이 늘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인데요. 지방선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서는 투표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어느 진영의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를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승패가 갈리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그야말로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50.9% 불과했고요. 지금까지 그 지방선거 여론조사의 그 평균은 55.5%였습니다. 네. 결국 마지막 일주일 사이에 어떠한 돌발 변수가 터져서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더 많이 결집하느냐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지방선거 판세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고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수서역 인근 배수관 정비 중에 발생한 매몰 사고를 보고받고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부상자 치료와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한편 집중호우기를 앞둔 만큼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더 면밀히 살펴 사고 예방에 힘쓰고 또 호우 취약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앞서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서울 수서동에서 하수관 정비 공사 중에 매몰 사고가 발생해서 60대가 심정지로 병원에 이송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한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소식을 달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관련 소식도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 전반적인 판세를 짚어봤는데 이번 선거에는 또 미니 총선이라고 불리는 만큼 재보선도 함께 치러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니 총선이라고 부를 만큼 전부 14군데에서 네. 이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 14곳 가운데 13곳이 민주당 의원 지역구였고요. 한 곳이 국민의의원 지역구였었습니다. 현재 부산 북구갑 그리고 평택을 충남 공주부여 청양 그리고 울산 남구 갑이 이곳이 이제 접전 양상을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네 곳의 지역구인데요. 예. 이들 네 개 지역에서 여론조사상으로 이제 오차 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 가운데 이제 단연 부산 북갑이 이제 가장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이제 3위로 이제 처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도 평택을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하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또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 간의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역은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 단일화와 또 유이동 후보와 또 자유와 혁신의 황교안 후보 간 단일화가 이제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김 후보하고 조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진보 후보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반면에 유이동 후보와 황 후보의 단일화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 북구갑을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은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하정우 후보를 조금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부산 북구갑은 그 직전에 이제 국회의원이었던 전재수 그 부산시장 후보가 여기서 3선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네.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그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매우 강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 표심이 이제 막판에 한동훈 후보로 이제 결집을 하면서 한 후보가 오차 범위 내 1위를 이제 기록하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픽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산 MBC가 한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인데요. 네. 하정우 후보가 36.7%, 박민식 후보는 20.5%, 한동훈 후보는 38.6%입니다. 그러니까 하 후보와 한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앞서는 뭐 그런 결과죠. 예. 또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는요. 양자 대결 벌일 경우에는 박민식 후보는 하정우 후보의 이제 10%포인트 이상 이제 큰 차이로 이제 이기는 상황입니다만 한동훈 후보하고 또 양자 대결 벌이면 한동훈 후보가 45.8%로 하정우 후보한테 39.6%에 한 6.8%포인트 차이를 이기지만 네. 이건 역시 이제 오차 범위 내거든요.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이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부산일보하고 이제 에이스 리서치가 이제 한 조사 결과를 보겠는데요. 하정우 후보가 34% 나왔고요. 그리고 박민식 후보 23.3%, 그리고 한동훈 후보 38.2%입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역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이제 그런 결과 나온 결과인데요. 이번 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 이제 박민식 후보가 23.3%를 이제 오차 범위 밖 3위로 밀면서 이제 보수표가 한동훈 후보로 이제 쏠리는 현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겠고요. 예. 이제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사표 방지 심리가 이제 작동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박민식 후보의 표는 한동훈 후보 표로 이제 쏠릴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높고, 그렇지 않다면 하정우 후보 쪽으로 이제 일부 옮겨갈 가능성도 제법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부산 북값 관련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YTN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 부산 북값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래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팬덤이 아주 강하고 또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방송사나 뭐 언론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제 막판을 가면 갈수록 좀 더 강세를 보인다. 뭐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골수 보수 지지층이나 이제 아스팔트 우파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다 그래가지고 한 후보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반감이 결국 그 강한 상태에서 박민식 후보 지지자들이 얼마나 한동훈 후보 쪽으로 옮겨갈지 뭐 미지수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결국 보수표가 균등하게 이제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로 분산이 될 경우에는 하정우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도 제법 꽤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은 보수표가 어느 정도 분산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이제 투표 결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어쨌든 상황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이제 앞서 나가다 보니까 다른 두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에 좀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그 하정우 후보 측이나 이제 박민식 후보 측에서는 여론조사가 좀 뭐 샘플이 오염됐다든지 예. 뭐 이렇게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은 일종의 스냅 사진이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사진을 딱 찍은 상황이고 이 순간의 표심일 뿐이지 표심이라는 건 뭐 계속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추세와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된 지적입니다.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는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흐름이고요. 네. 결국 하정우 후보와 엎치락 뒤치락 선두 경쟁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박민식 후보는 오차 범위 밖으로 3위를 하는 것은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제 엄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네.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전략이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산 북갑에 출마한 3명 후보의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요 도로 포인트들은 다 거의 알박기 수준으로 점령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는 전재수 후보 사무원에게 시비를 걸어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그 언론 전문가도 지금 북구 여론조사는
표본이 이미 오염이 되어 있다. 한동훈이 승리하거나 하정우가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 선택지는 없어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박민식이 승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건 얘기를 들어보면 네. 보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물론 여론조사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ARS가 있고 또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샘플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지금 저 예시를 들었던 여론조사들 같은 경우는 자동응답 방식 ARS 조사이고요. 표본은 500명 정도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전화 면접 방식이 ARS보다는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YTN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력 언론사들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화 면접 방식 조사를 합니다. 하지만 전화 면접에서 잘 잡히지 않는 샤이 보수 표심이 ARS에는 더 많이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더 정확할 수 있다 이렇게 반론을 펴기도 하거든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추세를 보면서 선거 전략을 가다듬고 수정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들을 후보자들이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울경을 오늘 이제 찾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대구와 충청을 갔습니다. 그리고 강원 지역도 찾아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과연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우선 알다시피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수도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예. 와서 이제 선거 유세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을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먹힐 수 있는 곳을 차례차례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최근에 이제 대구와 충청도를 갔었고요. 지금 이제 그래픽 화면을 보시면은 다시 이제 부울경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강원도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현장에 있는 후보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해 주기를 이제 많이 이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요청한다고 하죠. 예.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이 그래픽 화면에도 있지만 사실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라든지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또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뭐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대표적인 친박근혜계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 친박계인 인사들에게 각별하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보수 진영에서 이제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박 전 대통령의 등판이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나 부산, 뭐 즉 이제 경상도 지역이라든지 강원도, 충청, 뭐 이런 지역 일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나 정치적 효과 이런 게 상당히 통할 수 있겠고요. 네. 하지만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가면 과연 박근혜 효과가 먹힐 수 있겠느냐? 이거 좀 저는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일부 중도층에서는 탄핵을 당했던 대통령이 선거전에 나섰다면서 반발 심리가 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에서는 이제 중수청이라고 네. 중도 수도권 청년층 이 표심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캐스팅 보터라고 할 수 있는 이 중수청 표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광폭 행보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룬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방선거와 재보선 판세 이동우 해설위원 실장과 함께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